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영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치과의사 신문 연재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부처를 전공을 했고요. 현재 서울 뿌리 깊은 치과 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음식물이 끼는 보철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라는 토픽을 가지고 짧은 강의를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분류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치아와 치아 사이에 끼는 음식물이 끼는 푸드 인펙션과 그 다음에 그 옆쪽에 음식물이 저류되는 푸드 리텐션 또는 푸드 컬렉션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1930년대에 미국 치과의사협회 저널에서 발행한 문헌을 보면 이미 푸드 컬렉션과 푸드 인펙션에 대한 분류를 하고 있고, 푸드 컬렉션은 수평적으로 그리고 환자의 불편감이 상당히 적은 반면에 푸드 인펙션은 치아와 치아 사이에 수직적으로 음식물이 끼이는 현상을 얘기를 하고 환자도 매우 불편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8년에 대한치과 보철학회지에 발표된 문헌을 보면 임플란트 보철물을 한 100명의 환자에게 여러 가지 만족도에 대해서 설문을 작성을 했는데, 가장 불평불만이 컸던 치료비에 대한 내용을 제외한다면 이 음식물 끼는 것, 푸드 인펙션에 대한 불평불만이 가장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선악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반복된 치아 사이의 식편 압입은 단순히 불편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통증까지도 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치간부의 치은염이나 치주염, 나아가서는 치족을 흡수, 그리고 치간 이개를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진전된 중증 치주염과 치아 동요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18세 여자 환자로 교정 치료를 다 끝내고 나서 본원에 내원하였습니다. 이 환자의 주된 불편감은 양쪽 좌측과 우측 소구치 부위, 견치와 소구치 부위에 음식물이 끼면서 밥만 먹고 나면은 매우 잇몸이 아프다는 것을 통증을 주소로 내원을 하였습니다. 이쪽 부위죠. 이쪽 부위가 밥만 먹으면 계속 아프다. 제가 검사를 해봤는데 특별히 디케이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인플라메이션이 그렇게 심해 보이는 사이트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혹시나 방사선상에서 어떤 특이한 소견이 발견될까 하여 양쪽 바이트잉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요. 인전면 우식증 같은 것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컨택 포인트의 모양이 교정 치료 중에 생긴 스트리핑으로 인해서 조금 이상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쪽 환자가 말하는 주소 부위에 진지발 스웰링이 있었고 사이사이에 컨택 포인트의 해부학적 형태가 정상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이트 오브 컨터끼리 만나는 컨택 포인트가 상당히 진지발 서드 쪽으로 치우쳐서 위치해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오클루잘 인브레이저나 진지발 인브레이저의 형태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상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 파란 선 부분에 컨택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훨씬 하방에 인접체와의 컨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식편 압입의 여러 가지 요인을 보면 마지날 릿지 높이의 차이가 있다든가 대합치의 플런저 커스프가 있다든가 아니면 인접면 접촉점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든가 인접체와의 어떤 루즈한 컨택,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은 수복물을 통해서만 개선할 수 있는 경우들이 다수 존재를 하고, 대합치에 플런저 커스프가 있다면 이런 거는 컨트롤링을 해줄 수가 있겠지만 인접면 접촉점의 위치가 진지발 서도로 많이 내려가 있다든가 하는 것은 이걸 해부학적으로 이미 접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형태를 바꿔주기가 쉽지는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에서는 지금 스트리핑으로 인해서 프록시말 서피스의 형태가 좀 변형된 부위들을 수복을 하기로 하였고, 교정용 세퍼레이션 링을 이용해서 일단 스페이스를 조금 더 넓혀서 양쪽 전방부 3, 4번 사이에 컨택은 루즈한 거를 좀 없애는 거를 시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양쪽 4번, 5번, 6번, 또 반대쪽 4번, 5번, 6번에 클래스 2 골드인니 캐스트 레스토레이션을 통해서 해부학적 형태를, 인접면의 해부학적 형태를 다시 회복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형과 제작된 골드인니 수복물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방부에서는 이 플레어가 최소한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피니시 라인이 협측으로 최소한으로만 나오게 그렇게 제작을 했고,
접착한 후에 양쪽 바이팅 사진입니다. 그 보철물을 만들기 전과 해부학 형태가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전방부에서 봤을 때 젊은 여학생이기 때문에 골드 마진이 피니시 라인이 보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작을 해주었습니다. 제작 전과 제작 후의 형태를 보시면 이제 그 진지발 서드에 위치해 있던 컨택 포인트가 약간 오클루잘 서드 쪽으로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진지발 인브레이저, 그 다음에 오클루잘 쪽의 인브레이저, 이 오클루잘 쪽에 음식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부위의 인브레이저 형태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끝내고 난 후에야 환자는 비로소 음식을 먹고 난 후에도 통증이 없었다 하고 주소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치부의 컨택 포인트 영역을 보면 중절치, 측절치, 견치 쪽으로 가면서 이 폭이 점점 좁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소구치, 대구치 쪽으로 오게 되면 그 컨택 포인트의 해부학적 형태는 상하로는 대략 한 1mm 정도, 그리고 버코링골로는 한 2mm 정도의 컨택 에어리어 영역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보다 오클루조 진지발 방향으로 지나치게 넓은 컨택은 불필요하기도 하거니와 그렇게 되었을 경우 음식물이 오히려 더 잘 끼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도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 크라운에서 오클루잘 서드 쪽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클리니컬 크라운의 하이트가 매우 짧거나 하악 제2대구치 정도에 가면 미들 서드, 오클루잘 서드와 미들 서드의 중간 혹은 미들 서드까지 내려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구치부의 컨택 에어리어 형태는 오클루잘 서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이즈는 이 정도, 말씀드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철물을 만들어서 딜리버리를 할 때 그럼 어떻게 이렇게 1 곱하기 2mm 정도의 프록시멀 컨택 에어리어를 설정을 할 것인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시적을 할 때 플러스를 컨택 포인트 하방에 넣어가지고 이거를 좀 팽팽하게 이렇게 당겨봅니다. 오클루잘 쪽에서 당겨보고, 그 다음에 옆쪽 측면 쪽에서 버컬 쪽으로 해서 당겨봐서 이 팽팽하게 당겼을 때 이 폭이 바로 인전면 컨택 에어리어의 사이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그 조금 더 좁혀주던가 이런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이 식편 압입, 푸드 인펙션이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물이 끼고 불편하다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게 치주 조직에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를 이 케이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구치부에서 선호하는 프록시멀 컨택의 위치는 오클루잘 서드 쪽이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클루잘 서드와 미들 서드의 경계선 또는 미들 서드인 경우도 있지만 진지발 서드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철물의 인전면 접촉 포인트가 진지발 서드에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개선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적정한 컨택 에어리어보다 훨씬 더 넓고 긴밀하게 닿아 있는 이런 넓은 프리사이즈 컨택은 사실 오랜 동안의 마모를 통해서만 생길 수 있는 것이지 보철물을 우리가 만들어주면서 생성해 줄 수 있는 그런 컨택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접촉면이 지나치게 넓어질수록 오히려 음식물이 빠져나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푸드 인펙션 현상은 더 심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푸드 인펙션을 막기 위해서 마지널 리치를 인접치와 같은 높이로, 그리고 적절한 교화면의 그루브나 이런 세컨더리 그루브 형태, 교화면의 형태가 부여가 되어 있어야 하겠고, 인접치와는 당연히 그 루즈하지 않은 컨택 포인트를 가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합체와의 교합면 관계도, 교합 관계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연치나 보철물에서 만나볼 수 있는 프록시멀 컨택의 해부학적 형태 중에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이런 협측의 하나, 설측의 하나, 더블로 이루어져 있는 프록시멀 컨택도 이제 종종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 프록시멀 캐리어스를 유발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보철물에서 가끔 볼 수 있는 현상인데, 이 인접치와의 프록시멀 컨택을 약간 컨벡스하거나 플랫하게 만들지 않고 인접치를 감싸는 모양으로 이렇게 컨케이브하게 만든 컨택은 잘못된 컨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버코링구알로 지나치게 넓어진 컨택은 음식물이 한쪽에서 꼈을 때 반대쪽으로 나가는 이스케이프 웨이까지 너무 멀기 때문에 한번 음식물이 꼈을 때 빠지기가 매우 힘들고, 그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결국은
푸드 인펙션이 심해지고 치간 이개를 유발하는 그런 결과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환면 마모가 심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인접치하고 아주 퍼즐 모양으로 지그재그 모양으로 접촉점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부철물에서는 절대 만들 수가 없는 컨택이고 오래된 마모가 심한 자연치에서 간혹 볼 수가 있지만 부철물을 만들 때 그런 컨택을 흉내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MOD 온레이가 지금 인접치 양쪽 제2소구치와 제1대구치의 인접면을 감싸고 있는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 당장 딜리버리 했을 때는 음식물이 좀 덜 낄 수도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음식물이 한두 차례 끼다 보면 결국은 이쪽으로 끼인 음식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음식물 끼임이 더 심해지고 치주 질환과 연관돼서 이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악 6, 7번 사이에 이제 이런 더블 컨택이 많이 존재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 프록시말 캐리어스가 많이 발생을 해서 음식물을 또 끼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환면에서 보면 큰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그 스탠다드 X를 찍어보면 양쪽 제1대구치의 디스탈, 그다음에 제2대구치의 메디얼 서피스에 프록시말 캐리어스가 생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6번이 많이 틸팅이 되어 있고 6, 7번 사이에 인브레이저 스페이스가 좁은 경우에 이런 형태를 띠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리어스를 제거하고 나면 상당히 좀 큰 디펙트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이 경우에는 레진 베이스를 깔고 캐스트 레스토레이션으로 골드 인레이로 수복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수복을 하고 난 다음에 보면 이제 이쪽 6번의 디스탈과 7번의 메지알이 이루고 있는 이 컨택 포인트의 이 모양이 슬라이틀리 컨벡스한 양쪽에서 슬라이틀리 컨벡스한 그런 만남을 그렇게 만나고 있고 요 만나는 부위의 형태가 이렇게 하나의 접선을 그을 수 있는 형태 이런 형태 그래서 오클루잘 인브레이저 쪽으로 나가는 이 형태 팔라탈 인브레이저 쪽으로 나가는 형태가 가급적 유사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도록 이런 형태로 인접면 접촉이 회복될 수 있는 부철물을 만들어주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기존의 자연치아가 가지고 있는 형태는 이런 접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꾸불꾸불한 이런 컨택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금 수복하고 난 이후에 접촉점과는 다른 양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임플란트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연치아의 생리적 메지알 드리프트 그리고 자연치와 임플란트의 생리적 움직임의 차이 또는 자연치와 그 임플란트 부철물과의 어떤 사이즈 크기로 인한 언더 컨투어로 인한 음식물 퇴적, 저류 이런 것들 등 자연치에서와는 다른 그런 임플란트만의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푸드 인펙션이 좀 더 흔히 생기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수평적으로 또는 수직적으로 임플란트와 자연치 간에는 이 움직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연치와 인접한 임플란트 부철물에서는 사이에 이제 음식물이 조금 더 잘 끼고 또 이런 자연치가 생리학적인 그런 메지알 드리프트 현상으로 인해서 임플란트 부철물의 메지알 사이드에는 특히 음식물 끼는 현상이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본 환자는 16번, 그 다음에 37번, 47번에 싱글 임플란트 레스토레이션을 하고 리콜을 하는 기간 중에 양쪽 하악 6, 7번 사이, 하악 6, 7번 사이에 스페이싱이 생기면서 음식물이 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환자인데요. 2010년 딜리버리를 한 이후에 2011년, 2012년 리콜을 하면서 이 양쪽 6, 7번 사이가 조금씩 이개가 되고 있는 현상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37번 임플란트 주변을 자세히 보면 앞에 자연치아와 임플란트 부철물 간의 사이가 이제 갭이 생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임플란트 부철물을 스크류 타입으로 했다면 간편하게 가이드 핀을 부철물에 이렇게 꼽고 그다음에 픽업 임프레션을 떠가지고 이런 솔리드 모델 상에서 그 인접면에 그 푸셀린을 조금 더 얹을 때도 역시 형태는 그 컨벡스한 약간 플랫하거나 슬라이틀리 컨벡스한 그런 모양으로 부철물을 만들어서 껴주면은 뭐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는 이렇게
원래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보철물과 같이 약간 컨벡스한 형태로 해주면서 조금 이 협설로 한 2mm 정도 되는 에어리어 사이즈를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싱이 생겼을 때 이제 이렇게 포셀린을 붙여줌으로 인해서 음식물 끼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겠죠. 스크류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 만약에 세멘 타입이라면 그냥 인전면에 인상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다음에 픽업 그 가이드 핀을 꼽고 임플란트 인상을 픽업으로 뜨는 게 아니라 보철물 자체를 픽업 임프레션을 떠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치아와 임플란트 사이에 공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음식물이 끼는 것을 환자가 불평을 하는 건 아닌데요. 2006년에 싱글 임플란트 레스토레이션을 하고 한 2009년 정도 됐을 때 3년 정도 지난 사진이죠. 여기 5번과 6번 사이에 한 0.5mm 정도의 공간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 자연차가 뭐 메잘 드리프팅 됐던지 아니면 원래 약간 로테이션 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조금 더 심화되면서 공간이 생겼던지 어쨌든 임플란트는 치아 위치의 변화가 없고 앞에 자연치의 위치 변화가 생기면서 공간이 생긴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환자는 이렇게 공간이 생겨 있어도 이쪽에 음식물 끼는 것을 호소를 하질 않았습니다. 공간이 보통은 1mm 이상 되면 보통 음식물이 끼는 걸 호소하진 않는데 이렇게 0.5mm 정도밖에 벌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끼는 걸 별로 호소하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버컬 쪽, 그 다음에 링구얼 쪽에 인브레이저 형태, 음식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과 이 치간 하방에 이 진주발 아키텍처를 보시면 상당히 컨택 포인트 근처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여기 끼더라도 협설면을 타고 흘러내리기 때문에 음식물이 잘 끼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치아 사이에 공간이 있고 없고가 음식물이 많이 끼고 안 끼고를 결정한다기보다는 그 공간이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주변에 적절한 인브레이저 스페이스의 형태 그리고 진주발 아키텍처 이런 것들이 이 생겨있는 공간에 음식물이 많이 끼는지를 결정해주는 또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보철물에서 우리가 하악이든 상악이든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 사이 또는 제2소구치와 제1대구치 사이가 음식물이 가장 많이 끼는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반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하악의 567번을 임플란트를 2005년에 시행한 케이스인데요. 2005년에 567번을 이제 묶어서 픽스 임플란트 레스토레이션을 시행을 했는데 이렇게 5번, 6번, 7번이 임플란트 보철물로 묶이는 경우에 4번하고 5번 사이에는 치간 이개 현상이 잘 생기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5년에 한 보철물인데 2008년, 10년, 12년 그리고 올해 얼마 전 2014년에 여기 이제 567 보철물에 약간 페리 임플란트 뮤코사이티스가 생겨서 풀러보고 보철물을 클렌징 한 다음에 치주 처치를 하고 다시 장착을 했을 때 찍은 사진인데 이때도 보면은 4번 자연치아와 5번 임플란트 크라운과의 어떤 갭이 전혀 떠 있지 않고 컨택 포인트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된 보철물인데요. 잘 붙어 있고요. 이렇듯 5번, 6번, 7번이 임플란트 보철물로 묶인 경우에는 4번, 5번 사이에는 잘 생기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고 여러 문헌에서도 가장 호발되는 부위는 5번과 6번 사이 그리고 6번과 7번 사이가 이런 치간 이개 현상이 잘 생기기 때문에 그 부위에 싱글 혹은 6, 7번 두 개의 임플란트 레스토레이션을 하는 경우 향후에 치간 이개 현상이 생길 것에 대한 대비를 미리 적절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임플란트 레스토레이션을 한 후에 치간 이개가 생기면서 음식물이 낀다고 해서 이런 레진 레스토레이션 이렇게 치아를 감싸는 인브레이저를 막아버리는 레진 필링을 한다거나 이런 게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음식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는 해부학적 형태 그리고 마지날 리지의 해부학적인 형태 그 다음에 오클루잘 쪽 그리고 버코링구알 쪽에 인브레이저가 잘 만들어져 있어야만
음식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고, 이미 시간 이개가 생긴 경우에는 보철물의 리페어나 또는 재제작을 통해서 인접치의 뭐 보철물을 만들건, 해당 치아를 보철물 리페어 또는 리메이크를 하건, 적절한 컨택 포인트의 해부학적 형태를 회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플란트 레스토레이션에는 이렇게 푸드 인펙션 말고도 푸드 컬렉션, 즉 수평적으로 이 측면에 쌓이는 음식물 퇴적에 대해서도 이제 종종 컴플레인을 하는 환자분들이 계신데요. 임플란트 레스토레이션을 한 이후에도 인접 치아와 이렇게 비슷한 해부학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크라운의 형태도 작고 하방의 치주 조직도 좀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현상은 임플란트의 포지션이라든가 뭐 판틱 디자인, 리치 리접션, 그 다음에 혀의 움직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컨투어,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이제 싱글 임플란트 레스토레이션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자주 생길 수가 있고, 이렇게 임플란트 레스토레이션 했는데 서비칼 쪽 컨투어가 부족해서 옆에 자연치아보다 이렇게 움푹 들어가고 여기에 음식물이 자주 저류가 되면서 컴플레인을 하는 경우도 이제 종종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CT상에서 버코링구알 잔존본의 정중앙에 임플란트가 잘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레스토레이션을 만들 때 우리가 모델상에서는 인접 치아의 컨투어에 따라서 잘 만든 것 같지만 스크롤의 위치도 괜찮지만 보면 너무 6번 자연치아와 컨투어를 똑같이 맞추다 보니까 서비컬 컨투어는 상당히 좀 너무 돌출되어 있는 듯이 보이고 결과적으로 서비컬 컨투어 하방에 진지바하고 하방에 이렇게 언더컷이 생기게 되고 이런 부위에 음식물의 저류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인접치아와 똑같은 평행한 그런 해부학적 형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돌출된 부위를 조금 조정을 해서 인접치아하고 적절하게 조화롭게 어울리면서 하방에 진지발 쪽에 언더컷이 만들어지지 않는 형태를 모형상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입안에서도 잘 면밀히 점검을 해가지고 이런 형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보철물은 또한 지대치의 사이즈가 자연치하고는 아무래도 차이가 나죠. 크기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철물을 만들었을 때 상방에 올라가는 포셀린의 두께가 두꺼워질 가능성이 아무래도 많고, 그러다 보면 이와 같은 포셀린 프랙처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일단 제일 좋은 거는 풀컨투어 왁스업을 하는 것이죠. 풀컨투어 왁스업을 해서 딱 포셀린이 올라갈 공간만큼만 컷백을 하고 포셀린 빌드업을 하면 그런 일이 적겠지만 뭐 풀컨투어 왁스업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 최소한 서포트 받지 못하는 메탈 프레임에 의해서 서포트 받지 못하는 포셀린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그 언서포티드 포셀린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위에 메탈로 약간 선반 모양의 플랫한 부위를 만들어 줘가지고 상방의 교합력이 가해지더라도 이 포셀린 하방에 메탈의 일을 받쳐줄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을 해주는 것이 상방 포셀린 프랙처를 좀 막는 데 도움이 되는 디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을 하면 치아와 자연치들 사이 또는 치아와 임플란트 보철물 사이에 음식물이 끼는 것을 방지를 하려면 일단 치아 사이에 우식이 없고 그 형태가 인접치와 조화로운 컨벡스한, 슬라이틀리 컨벡스한 인접면 컨택 모양이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접치아의 동요도가 적고, 그다음에 처음에 만들 때부터 루즈하지 않은 그런 컨택 타이트니스를 부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인접치하고 보철물의 마지날 리지의 높이 차이가 없고 같은 것이 유리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교환면의 형태가 있어야 음식물이 그런 그루브나 세컨더리 그루브를 타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마지날 리지와 마지날 리지 사이, 즉 오클루잘 임브레이저를 통해서 식편 압입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이제 임브레이저 스페이스, 오클루절 임브레이저 뿐만 아니라 버코링구알 그리고 진지발 임브레이저의 형태가 적절하게 구현이 되어 있어야 음식물이 덜 삘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한 임플란트는 7번 또는 6, 7번의 임플란트를 했을 때 그 전방 치아에 대한 근심 이동 때문에
컨택이 오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런 건강한 자연체가 가지는 형태학적인 그런 특징과 유사한 그런 형태를 인접치하고 그 접촉되는 접촉점을 원래 건강한 자연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형태와 조화되도록 감싸거나 무리하게 감싸거나 음식물 끼는 것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아주 넓은 지나치게 넓은 그런 프리사이즈 컨택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런 자연체와 유사한 형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단 이런 거를 너무 흉내내기 위해서 뭐 리치랩을 만들어서 폰틱 디자인을 리치랩으로 만들어서 인접치와 똑같은 모양을 흉내내려고 한다거나 또는 자연치가 마모가 심하게 된 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아주 넓은 그런 컨택 포인트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은 그 음식물 끼는 보철물 그리고 음식물이 끼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음식물 끼임이라는 것이 환자와 의사와의 신뢰관계를 아주 짧은 순간에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사소하지만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